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던 유로존의 리스크가 오늘장 불거져 나온 데 따른 흐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는 집권당이 건설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고요. 이탈리아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규모 3위 은행이 역시 부정행위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나란히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9% 하락하면서 13,880포인트의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간 차트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계속 하락권에서 등락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1%대로 하락한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요. 금융주와 기초 소재 섹터 등이 1%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소재 섹터 0.9%가 하락했고 에너지주의 낙폭 역시 컸는데 0.7%가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들 가운데 하락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가 하락했고요. 휴레패커드와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파이자 등이 나란히 1%대로 밀려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특징 종목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소매주 가운데 월마트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1% 저도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JP 모간 체이스 쪽에서 이 월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84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1%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종 종가를 확인해 보면요. 1.5%가 하락하면서 3,13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시각으로 오후 12시 정도를 기점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간 구간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최종 종가는 3,131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종가 1.1%의 하락으로 1,4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장중 하락권에서 계속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1,500선 아래로 결국은 밀려나면서 S&P 500 지수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유로존발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2%가 넘게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2.49% 하락하면서 7,63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락권에서 계속 부진하게 등락을 했고 오후장 접어들어가면서 그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간 구간에서 저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 3%대의 하락을 기록한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주와 또 기초 소재 섹터, 경기 민감주는 3%가 넘게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산업 섹터 역시 3.7%의 강한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락 상위권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메리츠방크가 무려 7%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바스프 역시 4.4%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코메리츠방크와 함께 도이체방크 역시 3.7% 하락의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독일 증시의 어떤 종목의 흐름이 특징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금융주의 낙폭이 크게 형성이 됐는데요. 특히 코메르츠방크는 실적 부진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7억 2천만 유로의 순손실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는 15일에 조금 더 자세한 실적을 코메르츠방크 쪽에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자,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8% 하락하면서 6,246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장중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고 상승권으로의 터치를 전혀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 라인에서 마감한 푸츠백 지수의 차트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업종별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2% 안팎의 큰 낙폭을 기록한 업종이 많았는데요. 금융주가 2%대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산업 섹터 역시 2%가 밀려났고 통신주도 1.6%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 상위권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슨 매티 3.5%가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들의 부진 속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3.5%, 프루덴셜 역시 3%대의 큰 낙폭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랜드골드 같은 경우는 약세장 속에서 3%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간 이익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배당금 역시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강세를 랜드골드 쪽에서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 CAC 지수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무려 3%가 조정받았습니다. 3,65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차트의 등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3%대까지 밀려났다는 점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럽장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고 프랑스 증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이 오늘장에서 5.4%의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역시 4.7%의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BNP 파리바 마찬가지로 4.4%의 큰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는 2에서 3%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상품 시장의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4% 상승한 79달러 56센트의 거래가 마감됐고 미국 채 10년물은 1.97%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TI와 브렌트 유입니다. WTI 1.6% 하락 96달러 17센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브렌트 유는 115달러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4% 올라가면서 1,676달러 40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